264 잘 짚어야 돼. 부등식은 한번 제대로 감 잡고 넘어가야 두 번, 세 번 반복할 분위기보다 한 번에 잘해야 돼. 또 오, 생각보다 잘해. 질문이 없어. 오, 두 문제뿐이야? 역시 상위권이구만. 1227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난번에 말한 핵심이기도 한데 2차 부등식 문제를 만났지만 머릿속으로는 2차 함수 그래프와 계속 연관을 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1227번 한번 해봅시다. 1227번 두 자연수 이것도 중요하네요. 자연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1번 F0는 6이다. 그 다음 두 번째 x가 2보다 클 때 fx는 0보다 크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을 써준 거냐면 지금 이게 자연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거 맞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x축과 닿는 자리가 2하고 b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b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가 b고 여기가 2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F0는 6이 되어야 하고 자 그러면 뭐 F0가 6이가 됐고 여기 이제 말을 잘 읽어보세요. 2보다 큰 곳은 전부 다 함수값이 양수다. 그럼 2보다 큰 곳이면 여기를 말할 텐데 그럼 결국 2보다 클 때 함수값이 즉 x축보다 전부 다 위에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는 얘밖에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b라는 자연수가 2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건데 이 말을 근거로 보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b가 자연수라면 당연히 b는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1밖에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 식은 a에 x-2에 x-1인 거야. b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이 힌트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6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3이 될 것이고 a가 3이 되면 fx 식이 이미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자, f4의 값을 구하시오. 4 집어넣으면 이렇게 답 쓰면 되겠죠. 1217번은 상황을 판단을 어떻게 할 건가요? 됐어요? 그 다음 1264번이요. (1264번) 2차 부등식이에요. 2x제곱 더하기 px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요 범위에 있는 정수 x가 4개가 된대. 정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p의 최소. 자, 그럼 사실은 얘는 x로 묶어버리면 2x 더하기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이값을 쓴다면 0인 자리와 x가 0인 자리와 x가 마이너스 2분의 p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실은 p 값에 따라서 0이 큰 건지 마이너스 2분의 p가 큰 건지는 아직 몰라. p가 양수라면 당연히 0이 큰 거고요. p가 음수가 된다 그러면 이게 0보다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얘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제 사이값 썼을 때 하나는 0 마이너스 2분의 p가 이렇게 돼 있는 요 경우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2분의 p가 이제 왼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0이 여기 들어와 있는 요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 정수 x가 4개가 된대. 그러면 요 경우를 쳐다보면 0은 일단 포함되어 있으니까 0, 1, 2, 3 이렇게 4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지. 4가 안쪽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4는 여기라고 쓸게요. 자, 우리 맨날 했던 문제야. 결국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p라고 하는 값은 3과 4 사이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이때 이 경계 지점 3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4자리에 있어도 되는지를 찾아보면 결국은 만약에 요 2분의 p가 3자리에 요 는이 되는 경우입니다. 3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p가 요 자리에 있어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여기 는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 맞게 되죠. 근데 요 마이너스 2분의 p가 4자리에 요렇게 있어서 그어진다면 0, 1, 2, 3, 4도 들어가게 되니까 5개가 돼서 4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은 돼도 되고 4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를 곱할까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p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알아보기 좀 쉽게 쓰자면 이렇게 돼요. 또는 이런 경우가 된다면 0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야 최소한 4개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건 확실히 맞고요. 역시 그러면 요 자리나 요 자리 경계 지점에 왔을 때를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가 요 자리라면 즉 마이너스 3자리라면 요렇게 그어져서 범위가 생기니까 여기까지 포함하니까 4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 4자리에 있다면 5개가 되는 꼴이니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는이 들어간 게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부동호 방향은 바뀌고요. 이렇게 역시 알아보기 쉽게 쓰자면 p는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가 되죠. 자, 이제 찾을게. 이 범위 내에서 정수 p가 될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거는 이쪽에서 찾겠죠? 양수 쪽에서 7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쪽이라면 이 음수 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느 정수까지 가능한 거야? 마이너스 7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최대 최소는 결정이 됐고요. 두 개를 곱해서 얼마가 되냐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9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혹시 있을까요? 괜찮아? 특히 지금 두 번째 푼 문제는 등호가 어디에 붙는지 안 붙는지 판단하는 건 얘네 내신 시험의 핵심 문제이기도 해. 자, 그러면 지난번에 빼놨던 게 어떤 거죠? 유형 3번 하나 빼놨었나? 네. 그럼 절대값과 가우스 기호라고 돼 있는데 그냥 절대값은 우리가 이렇게 뭐 어렵게 풀진 않으니까 절대값 문제를 선생님이 한 2개쯤 풀어주고 가우스 기호 얘기를 조금 할게. 자, 일단 1228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x 몇 개냐 쓰라 그랬어. 핵심은 그거죠. 절대값이 있으면 이게 양일 때랑 음일 때랑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양수 쪽이라면, 근데 사실은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양수 쪽만 그린 후 음수 쪽은 요거를 대칭 이동해서 그리면 된다. 그걸 알아두면 편하죠. 그럼 여기서는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 요 부등식을 풀게 되고요. x가 음수인 쪽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테니까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4 이거를 풀게 된다. 이 얘기야 그냥 식으로 풀게요.
x-4, x-1. 그럼 x는 1부터 4.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만족함으로 또 답이 될 수 있죠. 자,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때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4 이렇게. 그럼 x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역시 음수 쪽에 전부 다 들어가니까 요 둘 다 답이 되죠. 자, 그래놓고 문제 물어본 거는 만족하는 정수 x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 2, 3, 4 4개랑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4개랑 정수는 총 8개. 그죠? 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은요,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 조금 정리할 만한 게 1230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1230번은 이렇게 돼 있고, 이거 풀었을 때 정수, 만족하는 정수 개수 세랍니다. 얘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양이냐 음이냐가 중요한 상황이 됐어.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하냐면 요거를 2차 함수처럼 생각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다가 바깥에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그리죠? 음수 쪽을 뒤집어서 올리는 걸로 구했었지. 그러니까 실제 절대값 붙인 그림의 핵심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값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1보다 작거나 같은 쪽, 작다 작은 쪽 하고 2보다 큰 쪽은 이미 양의 값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범위를 나눌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라고 할게요. 그냥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나오면 되죠. 양의 값이니까 이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풀면 돼요. 그죠? 좀 빨리 풀게요. 근데 이걸 다 답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제된 범위가 요만큼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옆에다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풀었는데 답이 0부터 4까지 이렇게 된 걸 지금 답을 낸 거라고. 그러니까 만족하는 범위는 사실은 여기와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답 쓸 때는 x가 0부터 1 또는 x가 2부터 4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답에 여기 정수는 0, 1, 2, 3, 4 총 5개가 들어있는 게 되는 거고, 두 번째 1과 2 사이요. 요 사이에서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함수값이 음이 되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라.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더하기 3x 빼기 2 하고 요걸 푸는 거죠. 이 뒤집혀진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봐봐.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면 무슨 생각부터 하라고 그랬어? 판별식 체크하라고 그랬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 나옵니다. 자, 그럼 봐봐. 이 이차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판별식이 음수 나오니까 어떤 그림이라고 보는 거야? 요런 그림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쓰려는 건 다 된다 이죠. 다. x는 모든 실수가 이 부등식의 답인 거예요. 그런데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전체하고 요만큼의 공통을 찾는 거니까 그냥 요만큼.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다 이제 이 두 답을 합친다고 생각해 볼게. 요 답은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인데 요 답이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 된 게 합쳐지면 채워진 거에 빈 거니까 쭉 연결이 돼서 이 두 개의 합집합에 해당되는 답은 결국 요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최종 이부등식의 답입니다. 그럼 정수는 5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자, 이걸 이제 그래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도 돼. 이거 이제 이렇게 값이 잘 안 떨어져서 그런데 요렇게 한번 인식을 해봐. 이 그림이 아까 얘라고 그랬어. 0 집어넣으면 얼마죠? 2인가요? 0 집어넣으면. 자, 여기에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 여기가 이제 2니까 이게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 즉 이 절대값 함수하고 하얀 그림하고 x 플러스 2라는 직선하고. 근데 이 부동호가 크다 작다의 의미가 위아래 얘기죠. 요 이차함수, 요 절대값 붙인 이차함수 그래프가 요 직선보다 작거나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작거나 같은 곳.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파란 그림이 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직선이가. 그러니까 결국은 요 자리가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는 곡선이 위니까 직선이 위인 건 여기 0인 자리부터. 여기 0인 자리부터. 요 자리까지는 직선이 위죠. 이건 식으로 푼 거고 그래프의 의미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원래부터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식이었고 그거하고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이잖아요. 교점.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는 0 이렇게 되어서 결국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x가 0인 점과 4인 점이니까 여기 0인 거고 여기 4인 거예요. 그럼 결국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건 0부터 4 사이라고 그냥 쓸 수 있겠지? 함수 그래프를 느끼는 사람은. 자, 그래서 이건 부등식으로 그냥 푼 거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그래프하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에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차함수 그래프가 더 아래에 있는 x 범위를 쓰시오. 이 말과 같은 거라 이 교점 두 개만 찾으면 그림상 0부터 4 사이구나 라고 쓸 수 있다. 항상 그래프 의미를 살려서 한번 혹시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조금 생각하는 범위가 늘어날 거야. 그냥 절대값 붙인 거 식 쓰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는 풀이도 간편하죠. 두 번 다 푸는 것보다. 자, 여기 이제 절대값 문제를 이제 한 거고. 선생님이 이전에 가우스 기호 정리해 준 적 있었니, 내가? 가우스 기호에 대한 거 정리한 적 있었어요? 없어? 그럼 내가 오늘 필기 하나 해줄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금 써주는 내용을 안다면 대부분은 해석이 될 거예요. 그 가우스 기호 용도가 더 많긴 한데 실제 우리가 학습 과정에 필요한. 근데 사실 가우스 기호는 정식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어느 학교는 안 가르쳐줘. 그리고 가우스 기호 안 낸대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너네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그냥 자기 기본 베이스 실력으로 좀 갖고 있게끔 가우스 기호 정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상 부족하면 그냥 야 가우스 기호 빼고 해 하면 끝이야 사실. 근데 괜히 그냥 막연하게 나올 때마다 부담 갖지 말고 요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정리해 줄게요. 20.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정식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낸다면 항상 이 기호의 뜻을 문제 중에 써주게 돼 있어. 예를 들면 니네한테 1232번을 봐봐. 하나밖에 없는데 1232번 보면 맨 끝에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죠?
왜냐면 가우스 기호라는 그 기호의 약속을 써주지 않으면 문제 풀 수 없잖아. 교육과정이 없는데. 교육과정이 있었다면 안 써주죠. 당연히 배운 거라. 근데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기호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 꺾기 가로 안에 뭔가 x라는 숫자가 써 있는 거야. 이 가우스 기호는 먼저 다 써주긴 하는데 내 머릿속에 외워놔. 가우스 기호의 정의, 뜻. 요 기호의 뜻은 요런 뜻입니다. 이 넘지 않는다는 말이 크지 않다, 크지 않은 이런 말입니다. 크지 않다 이 말은 작거나 같은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의 뜻은 요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정수.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해봐. 가우스 기호하고 x 써 있으면 저 x라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 가장 큰 정수.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가장 큰 정수.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의 결과는 무조건 정수야. 정수. 자, 요게 이제 뜻이에요. 생각해 둘 수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가우스 기호로 나와 있을 때 읽을 수는 있어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 줄 테니까 너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 이 뜻을 생각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야. 갑니다잉. 자, 이러면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뜻 그대로 한번 읽어봐. 3.2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 즉 수직선에서는 그 숫자보다 왼쪽 방향에 있는 숫자 중 가장 큰 정수. 그러니까 얘랑 제일 가깝게 붙어 있는 정수. 3. 맞아요? 또 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가우스 기호 5. 5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정수. 5. 맞아? 5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들어가니까 5 포함해서 왼쪽 중에 가장 큰 정수는 5죠. 마이너스 3 가우스 기호.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수, 그 수 포함해서 왼쪽 중에 가장 큰 정수 마이너스 3이죠. 자, 하나 조심할 거. 마이너스 4.2 가우스 기호. 마이너스 4.2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 가장 큰 정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좀 헷갈린 사람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4.2가 요쯤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는 숫자 중에 제일 큰 정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5. 그러면 요걸 읽을 수 아는 사람은 이제 대충 이런 기준이죠. 양수 쪽에 소수점 붙어 있으면 소수점 떼고 쓴 거랑 같죠. 양수이든 음수이든 정수로 써 있으면 그대로 그 정수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쪽에 소수 붙어 있는 놈은 요거보다 왼쪽 숫자 하나 작은 쪽에 있는 정수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럼 말로 불러볼게. 마이너스 2.7 가우스 기호 씌우면 마이너스 3. 4.9 가우스 기호 씌우면 4.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가우스 기호 나왔을 때 이 숫자가 얼마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게 가장 또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써준다면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 지금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가우스 기호 있는 걸 풀 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가우스 기호를 씌워서 만들었더니 어떤 정수 n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자, 숫자로 예를 들어줄게. 생각해. 가우스 기호를 씌웠더니 3이 나왔어. 그러면 x가 3이어도 되니? 3.7 3.9 4 그거야.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 씌웠을 때 3이 된다는 숫자는 3은 되고 3보다 하나 큰 수 4보다는 작다라고 표시할 수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요 숫자가 얘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를 씌워서 n이 나왔다면 이 x는 요 n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숫자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라고 하는 요걸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 테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요걸 잘 해두면 나중에 심화 선택할 때 미적분 2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또 보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이전에는 별로 안 보여요. 방정식 부등식만 일부 보이고. 자, 아까 했던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금방 나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몇 개만 합시다. 이 정도까지만. 자, 그럼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0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0. 가우스 기호 0. 0이죠? 0.1 그러면 0. 0.2 그러면 0. 0.3 그래도 0. 계속 0이죠? 그러다가 딱 1 되면 1 되니까 1 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계속 0으로 나오다가 1 되는 요 순간 1이 되는 거죠. 1.1 1 1.2 1 1.3도 1 1.4도 1 하다가 2가 딱 되는 순간 2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 헷갈렸어. 마이너스 0.1 가우스 기호 그럼 마이너스 0.1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 중에 제일 큰 점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까지도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1.1 되는 순간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의 그래프는 이렇게 계단식 모양을 갖습니다. 정수 단위로 끊어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탁, 탁, 탁 이렇게. 요 정도 내용까지만 알고 본다면 크게 앞으로 가우스 기호 나왔을 때 물론 다른 함수도 하나 있긴 한데 그것까지 적어주는 거 좀 오바같고 요 정도 내용까지는 기억하고 특히 3번은 지금 오늘 배우는 거랑도 직접적인 표현에 연관이 있는 거니까 가우스 기호로 얼마가 나온다는 건 얼마부터 여기에 그림이랑 비교해 보면 이 x 범위가 왼쪽에 는이 붙어 있는 게 여기 새카맣게 칠해진 거 왼쪽에 오른쪽에 는이 없는 게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자, 요게 가우스 기호에 대한 여러분의 기본 상식에 해당되는 부분까지입니다. 요 부분이죠. 요거는 내가 이제 캡처를 한 장 해놓을 테니까 혹시 다 못 쓴 사람이 있다면 필기하세요. 자, 그럼 한번 가우스 기호 들어있는 부등식 하나 풀어볼게요. 1232번. 이걸 예라고 해서 같이 필기를 해도 괜찮은 거죠. 이거에 대한 예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가우스 기호 x 제곱 플러스 가우스 기호 x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자, 이걸 풀면 답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에 등호가 있고 오른쪽에 없는 거 연관성이 있죠. 자, A, B 찾아봐라 그런 건데 푸는 방법은 단순해. 그렇지 준서봐? 단순합니다. 요거를 그냥 가우스 기호 x 전체를 덩어리로 생각하면 요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요렇게 된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게 x라고 생각했을 때 가우스 기호 x가 0보다 작다니까 이제 사이값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가우스 기호의 정의가 결국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정수. 그러면 요 가우스 기호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정수라면 가우스 기호 x가 가질 수 있는 정수 값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가능하죠? 이거 못 들어가니까 이것도 못 들어가고. 오케이? 자, 그러면 3번을 잘 유심히 봐라. 가우스 기호 쉬운 게 마이너스 2야.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요 숫자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숫자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가우스 기호가 마이너스 1이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가 되겠고, 가우스 기호 x가 0이 나온다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되고요. 가우스 기호로 1이 나온다는 거, x의 범위로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되죠. 이걸 다 합쳐보면 결국은 여기 연결돼 있고요, 요거 연결돼 있고요, 요거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전체 범위로 쓰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요 부등식의 답이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b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우스 기호 나오면 어떤 방정식의 답이 나오거나, 사실 방정식 문제를 풀어도 부등호로 답이 나와요. 일단 요걸 보시고 만약에 너네가 이런 문제 만났다고 쳐봐. 방정식 문제를 만났어. 그럼 똑같이 인수분해를 하겠죠? 그럼 답이 가우스 기호 x는 마이너스 3 또는 가우스 기호 x는 2가 되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도 답은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질 거니까, 또는 가우스 기호로 2가 나오는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해서 방정식을 풀어도 답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우스 기호가 이렇게 정수로 얼마 나온다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범위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너네들이 조금 아까 그 부담스러워했던 가우스 기호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기호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로 해서 중간에 빼먹었던 유형을 해봤으니까 내가 5문제인가 6문제가 있는데 거기 3개를 풀었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뒤로 나오는 유형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형 11번부터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그냥 부등식을 풀어라의 개념이 아니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예를 들면 우리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답 나왔던 부등식들이 있었지. 대표로 x는 모든 실수라고 답 나왔던 게 지난번에 그려진 판별식이 0인 그림과 판별식이 0보다 큰 그림과 판별식이 0인 그림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그림을 봤을 때 x는 모든 실수 이거 나올 수 있는 그림 어디서 나왔었죠? 그 답이 써 있는 그 세 칸이 있을 때 답이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적혀 있던 칸들 어디 쪽에 있었냐고. 판별식 0보다 작은 쪽으로, 그죠? 0인 것도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 다 음수 쪽, 판별식이 음수인 쪽에 있었다고.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하나야? x는 모든 실수라고 하는 의미가 뭐야? 부등식의 답이? x는 모든 실수라고 답이 나왔어. 그게 무슨 뜻이야? 원래 부등식이라는 게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 그게 부등식의 답이잖아. 근데 그 답이 x는 모든 실수야. 그게 무슨 뜻이겠어? 무조건 x 상관없이 다 된다는 뜻 아니야? 이해돼요? x는 모든 실수란 답이 나왔다는 건 다 되는 거예요 이 뜻이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니네 유형 11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다 되는 부등식. 해가 x는 모든 실수인 부등식. 그 얘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요 유형 12를 한번 해볼게요. 내용은 너무 쉽고요. 1272번 의미를 이해를 해. 2차 부등식이가 있는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에 k 더하기 1x 마이너스 4k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x 값에 관계없이 이 얘기를 또 보게 되네요. 항상 이란 뜻이죠. 항상. 자, 그럼 내가 한번 풀이를 해볼 테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잘 배운 거야. 자, 일단 여기 x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라서 좀 지저분하길래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1 곱해버립니다. 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답이 x는 모든 실수. 자, 그렇다면 요거를 fx라고 생각을 하고 x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x축보다 크거나 같게 그려집니다. 얘 뜻이야. 자, 그럼 내가 그림 그릴게. 이게 x축이고요. 요게 이차 함수라면 이 그림 가능합니다. 그럼 0보다 크다를 만족할 수 있는, 무조건 0보다 크다를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는 0이 되는 건 요 그림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함수값이 0인 자리 포함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으로만 존재하죠. 그럼 요걸 나타내는 요 식 보고 요걸 나타내는 거의 판별식, 요거의 판별식을 계산해 보면 x축과 만나지 않으므로 근이 없다의 개념으로 0보다 작을 거라고. 요런 경우라면 중근 개념이니까요. 판별식이 0인 거죠. 따라서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되는 거니까 얘가 무조건 x축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의미한다. 그럼 다 푼 거야. 오케이. 판별식 쓰고 b제곱 마이너스 4a가 1, c가 4k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지워지고요. 그럼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k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어떤 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려니까 0 하나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k의 값은 1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수 k의 값은 1 이렇게 답 쓰는 거예요. 항상 뭘 연관시키냐면 x축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x축과 만나지 않거나 는도 들어가 있다면 접하거나 이런 그림까지.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는 건 판별식이 0인 경우랑 음수인 쪽 이쪽만 잘 생각해 보면 가능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문제 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걸로 한번 볼게. 1274번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건 시험에 난 적이 있다. 여기 뭐 그냥 무조건 내는 데야. 하나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루트, 이건 의미만 이해하면 얘랑 똑같은 문제라는 걸 알 거야.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더하기 k 더하기 2 요게 실수가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송아야, 루트 안에 양수가 있으면 실수 맞나요? 루트 안에 0이 들어있어도 실수 맞나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으면
허수인 거죠? 자, 그럼 봐봐. 루트 삐리리가 실수가 되려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맞아? 그 얘기야. 그럼 끝났잖아. 이게 실수가 되려면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 플러스 2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근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이런 그림 아니면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거예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4는 나눠버리고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풀던 거니까 빨리 풀어버릴게.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의미를 이해한다면 이제 내가 하는 말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2 유형 자체에다가 별표를 2개 치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너네가 틀리는 문제입니다. 얘기하고 나면 이 정도 안 틀리죠 그럴 거야. 근데 시험 시간에 시간 압박을 받으면서 문제를 읽다 보면 자꾸 놓쳤더라고. 자, 그럼 유형 12번을 하나 풀어볼게요. 1279 인미의 실수 x에 대하여 이것도 항상이란 말을 포함한 거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도 다 똑같은 말이죠. 항등식 할 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럼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는 거에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된다. 그때의 mx 제곱 마이너스 2의 m 빼기 2의 x 플러스 1 정도가 크다가 성립합니다. 그냥 큰 쪽이 아까 했던 문제로만 비교하면 이 말이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2차 부등식이란 말을 썼다는 거야. 야, 2차란 말이 나와 있으면 x제곱의 개수가 죽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그러니까 m 값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0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 m은 양수이거나 아니면 아예 음수이거나인데 이 함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무조건 0보다 즉 x축보다 크게 되려면 그림은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이렇게 생긴 그림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그림. 따라서 너네들은 식을 쓸 때 판별식뿐만 아니라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m값이 양수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거기에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x축과 만나지 않겠죠. 이제는 이 두 개의 공통범위를 쓰는 겁니다. 2차라는 말 때문에 양 아니면 음인데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어요 하는 그림은 이 그림밖에 없는 거죠. 야, 이 그림은 무조건 위에 있는 그림 맞냐 안 맞냐? 이 그림은 2차 함수 그래프가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냐 없냐 이 얘기야. 이건 못 쓰죠. 2차 함수 그리다 말았는데 언젠간 내려가겠지. 무조건 여기 위에 있다는 말은 이 그림은 안 된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 그래서 이게 추가. 자, 답은 뭐 이대로 쓰면 돼요.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까지 요게 0보다 작다. 그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m에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5m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서 즉 너네들은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범위를 써야 되니까
0보다 크다 하고 1부터 4까지 범위하고 공통은 요 부분입니다. 그냥 이거를 최종 답으로 쓰면 자,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항상 부등호 방향을 잘 보셔야 돼. 그럼 그래프가 생긴 모습까지도 판단을 해야 된다.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여기도 판단. 하나 더 가볼게요. 비슷한 걸로 1283번 x에 대한 부등식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잘 읽어야 돼.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써있다 얘들아. 요게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요 말이 항상 성립합니다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잠깐 봐봐. 일단 이게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x축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으니까 그림이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쓰란 얘기다. 이해되죠? 그럼 결국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게 아래로 볼록이어야지 무조건 x축보다 위니까 a가 음수이다. 아까 풀었던 그 문제처럼 요렇게 풀게 되는데 내가 왜 여기다가 밑줄을 그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에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니 없니? 없죠. 아까는 2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써 있으니까 a가 0이 아닌 경우라면 이걸로 푸는 게 맞고 거기에 또는 a가 0인 경우는 성립한다면 a가 0인 경우도 포함을 해줘야 된다. 자, 왜냐하면 부등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꼭 2차라는 거는 성립 안 할 수도 있으니까 a가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a가 0인 경우 생각해봤더니 이게 죽죠? a가 0인 것도 죽죠? 그럼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이거는 성립하는 식이야? 성립하지 않는 식이야? 성립하는 식이지. 즉 a가 0일 때도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a가 0이라는 걸 추가를 해달라. 그렇다면 일단 판별 a가 음수인 거에다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6a 이렇게 쓰니까요. 4로 나눠주고 그러면 a에 a-9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요걸 풀게 되면 a가 음수인 거 a가 음수래. 미안하다. 양수인 거죠. 얘랑 그러니까 이거의 답과 이거의 답의 공통을 찾으면 a는 0부터 9까지라고 원래 답이 나왔지만 실제로 내가 푼 건 0보다 크다에 해당되는 걸 풀었으니까 이 답을 쓸 때 원래 요 답은 a가 0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답인 거야. 그런데 거기에 a가 0일 때도 성립하니까 요거를 a가 0인 것까지 포함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바로 쓴 게 아니라 원래 푼 거는 요 답인데 거기에 플러스 추가 a가 0인 경우도 부등식이 성립하므로 요 답에다가 a가 0인 경우를 추가해서 써달라. 그러니까 는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최종 답이 되는 문제. 이해가 될 듯 말 듯? 될 듯? 서현 이해가 되니? 솔직히? 진짜요? 확실해? 자,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는 건 판별식은 항상 음수 방향인 쪽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0보다 크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꼴이야. 근데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놓치고 그냥 0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써서 틀리는 애들이 생긴다고요. 자, 유형 14번. 유형 14번 문제는
이거랑 똑같은 문제를 표현을 바꿔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 이거까지 한번 한 문제 풀 시간 줄까요? 자, 내가 한번 하나를 해볼게. 1291번 문제로 봐봐. 1291번 보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k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3의 k 마이너스 2 요게 0보다 크다 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를 구해서 정수 k가 몇 개인지 쓰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부터 이어서 할게. 선생님은 x제곱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버릴게요. 식을 만들게. x제곱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의 k 마이너스 2 부동호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부등식을 가지고 읽어볼게요.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그러면 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내가 바꿔서 읽어볼게. 요거를 2차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얘가 x축이야. 그러면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읽을 수 있겠어? 다시. 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을 섞어서 내가 다른 말로 바꿔줄 테니까 같은 말인지 이해가 되면 바로 끝난 거예요.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읽는 거예요. 다시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 결국 항상 x제곱 빼기 2의 k-2의 x 빼기 3의 k-2가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아요 했던 아까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아래로 볼록인 이 그림이 요거나 요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따지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해서 풀어라. 아이고 현아 졸려. 어떻게 현아야. 그러면 안 되겠다. 판별식 불러줘라. 네, 판별식 불러줘.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풀 거야. 4 k-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가 1 c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의 k-2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4는 날려버릴게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k 마이너스 1k 플러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걸 풀어달라는 얘기죠. 따라서 k의 범위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즉 x축보다 작은 곳이 없다를 무조건 크거나 같다로 읽을 수 있도록. 진짜 이해된 거니 그 말 표현이? 이렇게. 그러면 뭐 아까 풀었던 문제랑 완전히 동일한 문제를 말만 바꿔서 계속 내주고 있는 거야. 같은 유형인 거죠. 그래서 유형 14는 그렇게 풉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